안녕하세요. 또 시간이 돼서 아직 안 오신 분들이 좀 계시지만 우선 시작하고 있으면 이제 또 속속 오시고 하니까 이따가도 혹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반팔 입고 만났는데 이제 찬바람이 부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10번이라는 만남이 사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무리한 거 알면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과제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저는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크게 1부, 2부 이렇게 순서로 나눠지는데요. 1부는 제가 한 40-50분 정도 할애해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 중요한 대목만 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잊지 않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2부는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낯선 용어인데 그리고 아직까지도 입에 착착 달라붙지 않는데 아카이브란 말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아카이브라는 단어가 우리 사회에 스멀스멀 이제 들어와 갖고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개념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환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카이브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기록이라고 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기록. 근데 조금 꼼꼼히 보자면 외래어 표현으로 아카이브도 기록이지만 레코드라는 또 기록이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뭐가 다른가? 레코드는 주로 행정기록을 얘기합니다. 행정기록.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흥시청 안에서도 시흥시 여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일할 때 만들어내는 문서들이 있죠. 문서뿐만 아니라 또 뭐 도면이라든지 카드, 대장, 그림, 영상 많이 있습니다. 행정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그 자료들이 레코드인데요. 그러면 아카이브는 뭐냐? 아카이브는 여러 자료들 중에 영구적인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돼서 오래도록 남기는 기록들. 그러니까 행정 기록 중에 만들어진 모든 기록을 영구히 남기진 않잖아요. 이른바 보존연한이라고 그래서 1년 지나서 버려도 되는 거, 5년 지나서 버려도 되는 거, 1년, 3년, 5년, 7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등급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버려도 되는 것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버려지고 영구적으로 남기기로 해서 남긴 행정 기록들 그리고 그거 외에 행정 기록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남길 자료들이 또 많아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전영준 선생님 댁에서 갖고 계신 아주 귀한 역사 자료들, 부친께서 쓰신 책, 이거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게 30년 있다 없어지거나 50년 있다 없어질 그런 기록은 아니거든요. 그런 책들은. 그거는 영원히 남기고 싶은 그런 기록들. 그거는 분명히 행정 기록은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남기는 그런 기록들이죠. 그러니까 아카이브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기록인데 기록 중에서도 영원히 남길 기록들. 그런데 그 중에는 행정 기록 중에 영원히 남길 기록도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남긴 것 중에 영원히 남길 것도 있고 이걸 다 포괄해서 아카이브라고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아카이브들을 관리하는 곳도 또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그런 기관, 기구.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국가기록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록을 전부 다 관리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기관을 내셔널 아카이브, 국가기록원 이렇게 영어로 이제 아카이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카이브는 영구적으로 남기는 기록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곳도 아카이브라고 한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영구적으로 남기는 건 뭘 기준으로 영구적으로 남기냐? 전영준 선생님이 남겨라 그러면 남기는 건 아니죠. 그거는 전영준 선생님 댁의 기록은 전영준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되죠. 그렇지만 시흥의 기록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서 전영준 선생님이 그 결정권을 가지시게 될 수도 있겠는데
시흥 주민들이 다 합의가 되는 어떤 원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걸 남기기로 해. 라고 할 때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에 해당되는 게 저 그때 좀 글씨가 작지만 보통 역사적 가치, 법적 가치, 행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 가치는 이 자료가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시흥의 역사를 계속 입증해내고 또 뭐 100년사, 200년사 쓸 때 참 필요하겠냐라고 가치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 그럼 이건 역사적 가치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행정적 가치는 이 자료가 있으면 업무상 필요하겠구나.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고, 새로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이 자료만 보면 빨리 일할 수 있고, 이렇게 행정적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건 행정적 가치가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시흥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살면서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소송 관계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 중에는 아, 이게 있으면 혹시 누가 시비를 걸어와도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되면 이건 법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잣대로 보통 기록을 판단합니다만 저거는 공공기록을 판단하는 잣대고요. 우리 이 민간의 일상으로 돌아오면 저거 외에 내가 중요하다, 또 우리가 중요하다 하는 걸 넣으면 돼요. 우린 이런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뭘지 모르죠. 그거를 더 넣어서 이 기준을 좀 더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예를 들 때 제가 저 계약서 얘기 드렸었어요. 집 전세로 어디 들어간다. 2년 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사는 동안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꼭 갖고 있죠. 어딘가에 넣어놓고. 사실 집에 어디 전세 가갖고 2년 사는 동안 계약서 꺼내볼 일 없죠. 뭐 주인하고 잘 지내고 뭐 문제 없으면 그냥 살다가 나오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무슨 전세금을 갑자기 올린다든지 아니면 빨리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니까 계약서를 꼭 갖고 있다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죠. 그럴 때 그 계약서는 법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내가 이사를 나올 때에 이제 더 이상 그 계약서는 법적 가치는 없어요. 다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 집에 살았던 기억은 참 소중한 기억이야. 내가 여기서 아이도 낳고 뭣도 하고 아, 이 집은 나한테 특별한 집이 될 거야. 난 여기 살았던 거를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야. 그래서 이 계약서도 소중해. 이제 안 버려. 그러면 그 계약서는 이제부터는 역사적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은 기록이라고 해도 시기에 따라서 이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깊게 들어가면 한 몇 년에 한 번씩 기록물은 다시 한번 평가해 줄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일상에서는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거의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저런 판단 기준 외에도 내가 어떤 기준을 더 넣겠다 하면 넣어서 기록물의 가치를 판단해서 오랫동안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남기는 기록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게 관리한다는 거냐라고 했을 때 크게 기록은 만들어지거나 모아지는 단계, 그 다음에 관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누는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뭐 기록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이 마을기록학교도 네이버 밴드 만들어서 같이 글 올리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입은 많이 하셨는데 글은 잘 안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뭐 벨이 울리거나 뭐 진동이 오면은 그거 보면 아, 밴드에 뭐 누가 올렸나 보다 그러고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글을 올리는 분은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글을 올릴 때 막 고민하죠. 오타 안 치려고 그러고 또 간결하게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게 하려고 머릿속으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작성하는 거예요. 글을 작성하는 게 사실은 요 단계예요. 요 단계. 만드는 단계. 만들거나 모아오거나 뭐가 있어야지 관리를 하죠. 그 단계고요. 우리가 그 전화기 화면에서 밴드에서 보는 건 여기 나누는 거예요. 소통하는 단계.
이 관리하는 단계는 사실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밴드 같은 거는 거기서 만들어 놓은 메뉴대로 글이 거기 있는 거 자체가 관리인데, 우리 마을로 돌아오면 기록이라는 게 어딘가 있잖아요. 어딘가 있고 걔가 훼손되지 않고 도난당하지 않게 누군가는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열어보고 우리가 처음에 수집해온 거랑 똑같나 확인도 하고, 숫자는 줄지 않았나 검토도 하고,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 외에 필요할 때 뽑아 쓰기 좋게 가벼운 거는 좀 위에다 놔도 되고, 무거운 건 좀 밑에다 놓고, 그리고 사진 같은 거는 세우지 말고 펼쳐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고 분류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관리예요. 정왕동에 컨테이너 박물관을 지금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여러분들의 기록이 거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시흥의 기록이.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그 컨테이너 박물관을 누군가는 관리하게 될 텐데, 그 관리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도 어디 뭐가 있는지 손쉽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거기 구경 오신 분들에게도 어디 뭐가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 분류하고 잊어먹지 않게 보호하고 이런 일들이 관리인데, 사실 그 관리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그거 일스럽게 하는 거지, 와서 뭔가 기록이 필요해서 찾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기록 관리 과정에서는 실제로 관리하는 과정이 참 뭐라 그럴까요? 고단하고 피곤한 일인데, 그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의 기록이 됐던, 우리 마을의 기록이 됐던, 시흥 전체의 기록이 됐던 여러분들께서 관여해서 관리하신다면 그런 점을 아셔야 돼요. 만들어내는 것하고 보여지는 것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오래 걸리고 피곤한 일이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정리하고 분류하고 관리하는 분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시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우리 시흥시에서 지원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지원과 이런 헌신성이 만났을 때 마을 기록은 정리가 잘 될 수 있는 거지, 헌신성에만 기대할 수도 없고 지원에만 기대할 수도 없어요. 시에서는 좋은 시설 만들고 뭐 운영 비용도 확보했는데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공허한 공간이 돼버릴 거고, 주민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이런 자발성과 헌신성, 그리고 시의 적극성, 배려, 이게 만나게 된다면, 근데 저는 시흥은 이미 만났다고 봐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기 마을 기록가의 역할 이렇게 했는데, 만드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물론 빨리 잘 만들고 예쁘게 잘 보여지면 좋죠. 그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리하고 관리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머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다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티도 안 나요. 그죠? 아무리 뭐 쓸고 닦고 해봐야 늘 집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안 하면 뭔가 이제 투덜투덜 한마디씩 나오게 되고 그런 겁니다. 기록 관리에서의 관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 어디서 문제가 생겨도 생기는데, 열심히 해도 티는 잘 안 나요. 그런데 저게 그런 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개념화해서 얘기하면,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 공간 혹은 그 자료들, 이게 이제 잘 모아져 있으면 이런 여러 사람들한테 활용이 된다.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꺼내 볼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아카이브라는 곳에서는 형태별로도 문서든지 사진이든지 음성, 영상, 여러분들 요번에 구술 한번 실습해 보셨잖아요. 구술 실습하면서도 저기에 해당되는 각종 자료들이 다 나오죠. 녹음 자료만 뽑으면 음성 자료인 거고, 전화기로 찍으신 분들 영상도 찍으신 거고, 녹취문이나 면담일지 같은 거 적으시면 그게 문서인 거고,
구술 기록 하나에도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같이 한 벌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또 오른쪽에는 이제 내용별로 시흥의 어떤 사건이라든지 시흥의 어떤 특정 지역이라든지 시흥의 중요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별로 기록물을 따로 정리해서 오이도에 관한 것만 보자. 군자염전에 관한 것만 보자. 뭐 공단에 관한 것만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이 아카이브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을 만들거나 모으는 과정, 관리하는 과정, 보여주는 그런 기능, 요게 요 안엔 다 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뭐가 좋냐? 그냥 기록이라는 거를 나눠보고 신기한 거 보고 그러니까 그냥 재밌고 끝나냐?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밑에 좀 딱딱한 용어를 썼는데 뭐 투명성, 설명 책임성, 역사성, 정체성, 고유성 이런 딱딱한 말을 썼는데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료가 없이 이야기로만 전승이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럴까 저럴까 진짜 그랬을까 자꾸 의문이 생기죠. 근데 뚜렷한 사진이 있다거나 문서가 있다거나 이야기에 걸맞는 증거가 있다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져요. 그러면 자꾸 믿게 되는 거죠. 이건 이게 맞아. 이건 이게 맞아. 그러면 이게 공고해지죠. 단단해지면 그럼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발 딛고 사는 우리 동네, 또 내가 늘상 부딪히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살 수 있게 함께 공존해주는 우리 시흥시, 이게 다 믿을 만한 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주민들하고 봐도 불편하거나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별로 없고 뭔가 다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면 앞날도 좀 예측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재밌게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왜? 기록을 보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야, 이제는 뭐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어? 우리 동네가? 뭐 아파트도 어떻게 재개발이 된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인구가 얼마나 는다고 하고 그러면 또 학교는 어떻게 생긴다고 하고 시흥에도 몇 년 정도면 대학도 생긴다고 하고 뭐 이제 이런 계획들이 어떤 선거를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지역의 미래구나. 그러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살까? 우리 애들은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또 뭐 시집장가 어떻게 보내고 나는 몇 살이 되면 뭘 좀 하면 좋겠고 이런 나와 우리에 대한 미래가 예측 가능해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롯해서 나를 둘러싼 지역과 또 시와 우리의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는 거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편안한 생활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불안함이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불안함.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불안함.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예측이 가능해지면 편안해지죠. 기록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역사를 보여준다 해서 과거를 보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나 기록은 옛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앞을 설계하자라고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식적인 문서 기록만 가지고 역사를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녹아있지 않는 역사는 아무리 예쁘게 써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묻어있고 우리들의 감정이 묻어있는 게 진짜 역사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역사를 쓰는 재료를 만들겠다고 지금 여기 모이신 거잖아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외지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짧은 식견입니다만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 동네 기록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들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왕 모이신 김에 재주가 있든 없든 뭘 잘하든 못하든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이 모임이 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된 그 컨테이너 박물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주인 없거든요. 주인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 연구원도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철문 닫아놨답니다.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주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이렇게 정답을 늘 얘기해 주시곤 했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거기 주인이 되셔야 되잖아요. 주인이 되셔서 그 안에 공간에 뭘 채울까? 거기서 우리가 뭐 하고 놀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줄까? 거기서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거기서 만나시고, 거기서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뭐 또 해보자, 얘기하고, 이따가 2부에 이제 수료식 마치고 여러분들끼리 동문회 구성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던데, 좀 그런 모임을 잘 만드셔갖고, 그 박물관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 안에는 무슨 뭐 거창한 문서 같은 공식 기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묻어 있는, 제가 이렇게 매번 시간 구애로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는 막 이런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이제 한 지역에 컨테이너 박물관 같은 게 있다면 저는 초등학생들 이제 학교에 뭐 협조를 의뢰하든 이렇게 모아달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요즘 너네는 뭐 하고 노니? 예전에 저희들은 뭐 다방구도 하고 뭐 숨바꼭질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 아이들 그런 거 하는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놀이가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 노는 것도 한번 해보게 하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들은 이런 거 하고 놀았다라고 한번 가르쳐도 보고, 재미없으면 하지 말라 그러면 되니까. 그리고 걔네들 하는 거 따라도 해보고, 그거를 찍어요. 찍어서 남기면 그거 자체가 놀이 아카이브, 그렇죠. 놀이 아카이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불량식품 뭐 사 먹니? 우린 옛날에 이런 것 아폴로도 있었고 뭐도 있었다. 너네는 뭐 사 먹니? 지금 혹시 있니? 없다 그러면 어디서 파니? 가서 불량식품도 좀 하나 사보고. 그래서 그거를 그 컨테이너에 모아요. 그러면 그게 2015년 시흥의 어린이들 아카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있다 없다를 감히 누가 얘기해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 모으는데. 그게 우리 삶인데.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지는 시사회는, 시흥시사회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주면 그걸 읽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근데 지금까지의 지역 역사, 시사, 뭐 군사, 도사 이런 것들은 너무 딱딱했죠. 인가가 어떻게 되고 행정구역의 변천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그 내용이 필요한 연구자나 공무원들만 읽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딱딱하게 두껍게 돼 있는 시사를 펼쳐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지만 그 시사를 펼쳐보면 30년 전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놀았는지가 나온다. 또 내 친구들의 원래 그 동네 이름은 뭐였다.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는 시사라면 그게 진짜 우리들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기준도 대상도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원칙을 세워서 그걸 모아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하면 좋으니까 어떤 형태가 됐든 모임을 만드시면 좋겠고요. 다행히 공간은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물관. 거기를 1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마을기록학교에서 부분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환기하면서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금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또 연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마을 기록가의 자세라고 그럴까요? 마을 기록을 다루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핵심 어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저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는 걸 마무리로 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아카이브라는 외래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기록 전문가들을 아키비스트, 영어로 뭐뭐 IST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키비스트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아카이브도 어려운데 아키비스트는 더 어려워요. 발음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마을 기록가 그래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의미도 전달되고 뭐 정감도 있고 저로서는. 그래서 우리는
시흥 마을기록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갖는데 강하게 권해드리니까 별 문제 없으면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마을기록가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세계적으로 이 아키비스트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ICA라고 그 인터내셔널 카운슬 오브 아키비스트. 그래서 아키비스트들의 이제 세계적인 모임이에요. 거기서도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키비스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그래서 이른바 윤리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한 20년 전에 채택을 해서 전 세계의 기록 전문가들은 최소 이런 덕목을 갖추어라 하는 게 뭐 의사들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듯이 기록관리 전문가들도 자기의 소명을 강조하는 그런 긴 글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다시 한번 요번에 보면서 우리 마을 기록가들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유념하면 좋을까 해서 제가 뽑은 몇 개의 단어가 이런 겁니다.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면서 설명을 드리면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저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고요. 애정 없이는 관심이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러죠. 뭐 이렇게 애정, 사랑 이거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뭐 무관심이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무관심, 이 차가움, 쌀쌀함 이거만큼 또 무서운 게 없죠. 그죠? 누가 밉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뭔가 그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미울지도 몰라요. 예, 뭐가 바람이 있어서 미워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무관심은 어떤 기대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 기대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심은 나와 내 주변에 다시 한번 쳐다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봤던 거하고 내일 봤던 거하고 또 다르고요. 뭐 이런 자연 환경이야 당연히 사시사철 변하지만 우리가 늘상 보는 버스 정류장 또 늘상 보는 마트 간판 이것도 시간이 가면 변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는 이런 시각. 그리고 마을버스에 앉아서 보는 시내하고 서서 보는 시내는 또 달라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고 저기서 보니까 저러네. 그런 아주 작은 미세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관심. 전 여기서 출발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우리 시흥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자는 거죠. 늘 내 눈앞에 지나가는 거지만 오늘은 좀 아래서도 보고 내일은 좀 위에서도 보고 한 번씩만 더 보자. 이 관심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한 거 많죠. 세상 살다 보면 이상한 거 많고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들 많고 많은데 그건 그냥 개그에서 나오듯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죠. 그러니까 네가 볼 때 또라이인 거지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고 그 사람은 너를 또라이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단하지 말고 관심 있게 한 번 더 보면 이해가는 구석이 생길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이런 거야? 라고 배울 수도 있고 새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나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로 접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기준만 가지고 남이 가진 물건을 보면 그냥 딱 내 수준에서 평가하게 되잖아요. 아, 이건 중요한 거, 이건 안 중요한 거. 그건 그 사람의 잣대하고 다르죠. 왜 강의 과정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책상을 어지럽게 이렇게 해놓고 쓰는 사람, 정리정돈 딱 해서 쓰는 사람, 저만 해도 얼마 전까지 이건 정리 안 한 책상, 이건 정리한 책상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자기 방식대로 정리한 거지 정리를 안 했다고 하는 건 그건 네 생각인 거예요. 그건 자기 방식대로 정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아니까 다. 다만 여러 사람이 쓰는 책상이라면 약속을 해야죠. 어디에 뭘 놓기로 하자. 근데 개인이 쓰는 책상이면 함부로 저 사람은 정리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중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나와 다르다라고 함부로 폄하하지 말고 왜 이럴까? 폄하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진짜로 후질 때 나중에 해도 돼요. 먼저 폄하하지 말자.
한 번 더 보고 왜 그럴까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새로움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학습은 우리는 일하는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능적으로 우리는 기록을 모아야 돼. 우리는 기록을 관리해야 돼. 이걸 반짝반짝하게 해서 누군가 보여줘야 돼. 이렇게 일로서 대하게 되면 지쳐요. 지치고 공허해지고 내가 뭐 한다고 이걸 하고 있지? 이럴 때가 꼭 오게 돼 있죠.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이걸 하면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되겠지 해서 시작을 했더라도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자양분이 되는 가장 좋은 재료는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뭐 거창한 거 아니고요. 저는 권하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어떤 한 종류만 읽는 습관을 들이자. 예를 들면 신문을 보더라도 그냥 매일 나는 신문은 언제 꼭 본다. 뭐 한 20분, 30분 하루에. 이런 식의 습관. 그 다음에 나는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역사책만 본다. 근데 사람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권하는데 만화로 된 역사책이 좋은 책이 참 많습니다. 만화로 된. 역사책 그러지 않아도 딱딱하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굳이 그 글로 써 있는 거를 볼 필요는 없어요. 만화로 된 역사책이 좋은 게 참 많으니까 그걸 사서 화장실에 놓고 아침에 잠깐씩 이제 저녁 때 보시는 분들은 또 저녁 때 보셔도 되겠지만 자기 사이클에 따라서 화장실에서 보셔라. 그게 계속 습관처럼 읽다 보면 엄청난 지식이 자기한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신문이나 역사책을 얘기한 거지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든. 하지만 좀 검증된 양질의 정보를 취하시라는 거죠. 이런 카페에 출처불분명한 글들, 페이스북에 막 날아다니는 글들, 이거는 공부거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정보 소통하는 정도에는 좋지만 나를 살찌우는 공부거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공부는 좀 검증된 자료들, 신문이나 책 이런 게 그래도 제일 좋으니까 안정적으로 한 2, 30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재료. 만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만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만화를 소장하고 있는데 분류체계에는 안 넣었답니다. 격에 맞지 않다고. 이게 웬 시대착오적 발상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그 부천 만화영상진흥원 쪽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가서 좀 뭐 이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다는데, 여튼 이건 뭐 그냥 여담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존중하고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또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냐 하면 평등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기록을 모으고 관리하는 사람들로서 기록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하게 될 텐데요. 제공해줄 때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 뭐 힘 있는 사람이 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주고, 어린아이들이 오면 니들이 뭘 알아, 너는 요것만 봐도 돼, 재단하지 마시고요. 똑같이 돈 없고 가난한 사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똑같이. 그러려면 내 기분대로 서비스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열람 활용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한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부득이하게 이유가 있어서 비공개나 비밀 처리해야 되는 그건 누구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거 다루는 사람만 다뤄야지. 그리고 공개하기로 한 건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는 둘째 문제예요. 기록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제공을 해줘야지, 관계나 어떤 이런 걸 가지고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누구에겐 편의를 봐주고 누구에겐 안 봐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루는 기록을 누구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점은 기록관리, 마을 기록가들에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세고요. 주인의식이라는 건 아까 컨테이너 박물관 주인 없다, 누구 거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막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집과 같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누가 우리 집을 문 열려 있다고 아무나 막 들어오고 그러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죠.
들어와서도 안 되는데 들어와서 막 뭘 가져가요. 망가뜨려요. 그럼 그건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되죠. 박물관 또 앞으로 더 크게 확장될 거라고 보는데 시흥박물관은 여러분들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고 닦고 채우고 잘 보호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갖고 가야 될 곳이라는 거죠. 주인 의식 없이 무슨 계약 관계라든지 일시적으로 나는 거쳐가는 거고 뭐 내가 이름 하나 거는 거에 만족하고 이런 식의 마음으로는 좋은 마을 기록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들 집이다 생각하고 모으고 채우고 쓸고 닦고 반짝반짝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살찌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염치가 뭐냐면 염치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염치는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부끄러워하는 마음. 뭔가 부끄러워하는 건 사람만 할 수 있다잖아요. 짐승들은 부끄러움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부끄러운지 모르는 행동이 사실 많이 벌어져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염치 없이 행동하면 이해를 해 줄 수밖에 없었었고,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었었고, 힘 없는 사람이 염치 없는 행동을 하면 잡혀가야 됐었고, 염치 없는 행동은 둘 다 나쁜 행동인데, 사회적 그 대가가 달랐었죠. 기록을 통해 보면 우리들이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당당한 일인지를 기록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흥에서도 어떤 일이 부끄러운 일이고 어떤 일이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많은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존중이나 평등 이런 것의 저 밑바닥에는 염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서 한다면 그거는 지탄받아 마땅하고 서로 배우고 칭찬하고 격려할 일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따라서 배우고 흉내내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이죠. 왜 갑자기 염치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까 보셨듯이 아카이브에서는 갖고 있는 자료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일을 해요. 근데 그냥 자료만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이제 구술 체록한 영상도 있고 녹취문도 있다고 해요. 그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이용자들에게. 그러면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고 녹취문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이거 내가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나 다 아는 얘기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손을 대요. 연부분들의 70년대 염전 상황만 다 모아내요. 그래서 예쁘게 하나 만들어서 그것만 보여줘요. 그럼 누가 와갖고 이제 홈페이지다 그러면 어느 홈페이지에 가서 70년대 시흥의 연부 이야기 딱 눌러요. 그러면 영상도 나오고 녹취문도 나와요. 그거 하나로 70년대 시흥의 염전을 싹 이해하고 가죠. 이거는 마을 기록가들이 손을 좀 대줘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료들 그냥 날 자료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조금 가공해서 요즘 뭐 콘텐츠화 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좀 가공해서 예쁘게 정리해서 보여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일을 할 적에 메시지를 담자는 거예요. 교훈적 메시지를. 그냥 밋밋하게 그냥 나눠서 뭐 이 자료는 언제 때 거, 이 자료는 언제 때 거 이렇게 1차적인 분류만 하지 말고 약간 교훈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컨텐츠를 만들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훨씬 효과가 높은 그 기록물 활용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염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아까도 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록은 우리에게 과거만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록은 역사를 쓰는 데만, 그러니까 지나온 발자취를 정리하는 데만 필요하지 않아요. 기록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가를 보게 되고 그 걸어오는 동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된지를 교훈을 얻게 돼요.
잘된 일은 계속 따라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속성이고, 잘못된 일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한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와 기록을 잘 다루면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은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미래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건 하지 말기로 해.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좀 많이 하기로 해.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고 시흥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 마을 기록가들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만큼 저런 시흥의 미래지향적 모습을 그리면서 활동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렇게 그런 걸음을 이제 걸어 나가실 때 자주 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우리가 마을기록학교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옛 얘기처럼 하면서 웃는 날들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약하지만 저희 협동조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빙 네트워크 연구원하고 우리 시흥시청 시민소통 담당관실에서 준비한 마을기록학교 프로그램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그 기록과 마을과 역사 이런 그 화두로 계속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